자, 이런 것들에 이제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포소화 설비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 뭐 개방 밸브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건 일제 개방 밸브 말하는 개념이고, 기동 장치의 개념도 크게 공부할 게 없어요. 스프링클러 동일하게 거의 적용을 할 거라서 크게 구분해서 공부하실 만한 게 잘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헤드나 고정 방출구는 좀 특이하죠. 아무래도 포헤드 한 개당 방호 면적도 다를 거고 해서 뭐 수평거리 R 값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전원 제어반 배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수계 다 똑같은 개념들이어서 전원 제어반 배선은 크게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게 보통 이제 요거 수용액, 가압 송수도 크게 공부할 거 없고요. 그리고 배관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뭐 송액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배액 밸브 고액이만 보는 거라서 요것도 크게 공부할 건 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중해 저장 탱크하고 혼합 장치 요 정도가 이제 암기 문제로 나오는 거라서 사실 화재 안전 기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공부할 내용은 몇 개 없다. 포소화 설비도. 기본 주는 우리가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에서 다 공부를 했던 것들이어서 좀 특이한 장치들에 대한 부분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시험 내는 것도 이런 것만 내요. 당연히 뭐 기동 장치라든가 다른 어떤 주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앞서 스프링클에 다 낼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소화 설비 쪽에서는 특이한 개념들만 정리하셔가지고 예상 문제화를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다 공부하려면 또 양이 너무 많으니까 딱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골라서 이건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설비예요. 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일단 종류를 아셔야 된다 이거죠. 아까 9가지 포소화 설비 종류를 아셔야 되고, 그 9가지 종류별로 뭐 개통도라든지 적응성 표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 포소화 설비를 전체를 구성하는 개념은 결국 이것 때문이거든요. 요 포헤드나 보존 방출구 종류가 뭐에 따르냐에 따라 설비 종류가 나온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상은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수용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용액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수원인가 수원 되겠죠, 그죠? 수용액이. 그 다음에 이어서 약재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기준, 그 다음에 혼합 장치 종류, 그리고 이제 각 헤드 방출구별 특이점,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 정리할게요. 제일 먼저 보시는 건 설치 장소에 따른 설비별 수원량 산정이라고 하고, 수용액 산정인데, 항상 우리가 그 소화 설비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재량. 옥내 소화전은 물의 양이었잖아요, 수원량. 그게 뭐 N 곱하기 2.6하고 스프링클 N 곱하기 1.6 해서 N에 뭐 10개, 20개, 30개 기준에서 언제 10개를 적용하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2개 아니면 5개 적용하는 대상이 있고, 뭐 수원량 곱하기 0.5톤 할 때가 있고, 곱하기 1톤 할 때가 있고, 뭐 그런 개념들. 그리고 물분무 설비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수원량 산정할 때 뭐 10, 12, 20, 37 중에 숫자 한 개를 선택해서 수원량 구하거든요. 그리고 미분무 소화 설비는 조건 다 줘요. NDTS 플러스 V인데 조건 다 주니까 주는 대로 풀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포소화 설비입니다. 이 포소화 설비가 수용 산정하는 공식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저하고 이제 같이 판서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교재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수용량 산정하는 공식을 공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체크하실 게 뭐냐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요게 NFSC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나중에 NFTC로 바뀌긴 하겠지만 일단 NFSC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험물 제조소 등. 그래서 요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 내용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이 수용액량 약재량 구하는 공식을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일반 특정 소방대상 얘기는 뭐냐면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 그 다음에 특수가해물, 공장 창고, 요렇게 조건을 주는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